자, 우리 이번 강은 의사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말 그대로 뭐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뭐 어떤 투자를 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어떤 제품 생산 라인을 폐지할 때 의사결정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자, 어쨌든 뭐 의사결정 종류에는 단기 의사결정하고 단기 의사결정과 장기 의사결정, 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단기 의사결정에는 뭐가 있냐면 일반적인 의사결정이 있고요. 일반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사결정, 특수 의사결정이 있는데, 자, 장기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이제 자본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장기 의사결정이다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특수 의사결정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우리가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서 풀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특수 의사결정에는 뭐가 있냐면 특별 주문을 받았을 때, 자, 특별 주문을 받았을 때, 자, 이것을 수락할 건지 또는 거절을 할 건지, 수락할 건지 거절할 건지, 이런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품 라인을 폐지할 건지 또는 뭐 유지할 건지, 자, 이런 의사결정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부품을 자가 제조할 건지 또는 외부에서 구입할 건지, 자, 이런 의사결정을 갖다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특수 의사결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단기 의사결정에는 일반적인 의사결정, 그 다음에 특수 의사결정이 있다. 특수 의사결정에는 특별 주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라인을 폐지할 건지 유지할 건지, 그 다음에 부품을 자가 제조할 건지 또는 외부에서 구입할 건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들이랑 관련된 원가가 이제 뭐가 있냐면 원가 개념이 관련 원가라는 게 있어요. 관련 원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비관련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비관련 원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련 원가는 제품 대항 간의 차이를 도래하는 차이가 발생하는 원가를 갖다 우리가 이제 관련 원가다라는 말을 쓰는데, 얘는 이제 대부분 변동비가 이제 관련 원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변동비가 관련 원가고요. 고정비 중에서도 일부가 역시 마찬가지 포함이 됩니다. 비관련 원가는 대부분이 고정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대부분이 고정비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가 있다. 그래서 관련 원가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변동비라든지 고정비 일부가 많이 포함이 되고요. 비관련 원가는 대부분이 이제 고정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기회원가라는 게 있죠. 기회원가라는 것이 이제 포기한 원가를 갖다가 우리가 기회원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포기한 원가를 기회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어떤 말이 나오냐면 매몰원가라는 개념이 나오죠. 매몰원가는 이미 과거에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갖다 우리가 이제 매몰원가다라는 말을 씁니다. 역사적 원가, 네, 역사적 원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매몰원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단기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의 개념이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또는 기회 원가 또는 매몰 원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4가지 정도가 나온다. 이것 말고도 뭐 지출 원가, 현금 지출 원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장기 의사결정은 이제 자본 예산이다라는 말을 써요. 자본 예산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 장기 의사결정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면, 자, 이 장기 의사결정 자본 예산의 모형을 한번 그려보면, 자, 비할인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할인 모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할인 모형이다라는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자, 비할인 모형은 뭐냐면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자,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는 거. 자,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할인 모형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할인 모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를 하는 것. 우리가 이제 할인 모형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할인 모형은 다시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회계적 이익률법. 네,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회수기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투자액을 몇 년에 걸쳐서 회수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투자액 나누기
투자액 나누기 매년 현금 유입액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매년 현금 유입액을 해주시면은 이것이 회수기간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어떤 기계를 취득을 했을 때 그 1,000만 원짜리 기계를 갖고 1년에 200만 원씩 수익을 창출한다 라고 하면 회수기간은 5년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이 이제 회수기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액 나누기 현금 유입, 매년 현금 유입액을 해주시면 된다. 자, 회계적 이익률법은 뭐냐면 회계적 이익률법은 순이익 나누기. 회계적 이익률법은 순이익 나누기 뭐를 해주면 되느냐면은 투자액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순이익 나누기 투자액을 해주시면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회계적 이익률법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 회수기간법은 계산이 간단하죠. 그냥 내가 투자한 거 나누기 매년 현금 유입액을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아까 투자액이 10,000원이라고 그랬죠. 10,000원 나누기 매년 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씩이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회수 기간은 이제 5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회계적 이익률법은 얘는 뭐냐면요. 수익성을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수익성은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몇 년 이내에 회수가 가능하냐 이것만 따지는 게 회수기간법이에요. 좀 단순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좀 쓰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자, 회계적 이익률법은 순이익 나누기 투자액이라고 그랬죠. 내가 자, 10,000원을 투자를 해서 2,000원의 순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회계적 이익률법은 자, 2,000원 나누기 10,000원 하면 몇 퍼센트가 나옵니까, 여러분? 20% 이렇게 계산하는 게 회계적 이익률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익성을 고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자본 예산에는 비할인 모형과 할인 모형이 있는데 비할인 모형에는 회수기간법과 또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다. 비교적 둘 다 계산이 단순하다. 공통점은 계산이 단순하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내가 투자한 게 10,000원인데 매년 2,000원씩 현금 유입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회수기간은 5년이 되는 거고요. 회계적 이익률법은 순이익 나누기 투자액이라고 그랬죠. 수익성을 고려를 해주는 것이 이제 회계적 이익률법이다. 자, 할인 모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할인 모형은 크게 자, 뭐가 있냐면 수년제가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년제가치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내부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수익률법. 자, 얘네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할인 모형이 더 많이 나옵니다. 문제풀이는 저랑 같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풀이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수년제가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수년제가치법이라는 것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마이너스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주면은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년제 가치라는 말을 씁니다. 얘를 수년제 가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수년제 가치가 0 이상일 때, 수년제 가치가 0 이상이면 0 이상이면은 어떤 투자안에 대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 이상일 때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타당성이 있다. 0 이하로 나오면 이런 투자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년제가치법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무회계 단원에서의 사채 단원에서 현재 가치 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우리 다 재무회계 강의를 들으셨다라는 가정에서 아마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문제풀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재무회계 강의를 듣지 않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재무회계에서 사채 단원을 반드시 채무증권 단원을 반드시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 사채 단원을 먼저 습득을 하셔라. 자,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것은 뭐를 갖다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하느냐면 자, 내부 수익률법은 자,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미래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미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해주는 할인율이에요. 같게 해주는 할인율. 자,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내부 수익률법.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NPV가 수년제 가치라고 하죠. NPV를 수년제 가치라고 하는데 수년제 가치 NPV가 0이 되게 해주는 할인율을 갖다 우리가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내부 수익률법. 자,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해주는
할인율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즉 수년제 가치가 0이 되게 해주는 할인율, 여기 수년제 가치가 0이 되게 해주는 할인율을 갖다 우리가 내부 수익률법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 비율을 갖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는 거예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겁니다. 비율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는 거고요. 수년제 가치법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는 거예요.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금액을 가지고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수년제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또 씁니다. 이쪽에다 쓸까요? 수년제 가치법은 자, 금액을 가지고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가치 가산이 성립이 됩니다. 가치 가산이 성립이 돼요. 자, 이 가치 가산이 성립이 된다라는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A의 투자안이 있고요. A의 투자안이 있고 B라는 투자안이 있어요. 자, A의 수년제 가치가 10입니다. 자, B의 수년제 가치가 20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합산하면 A 플러스 B의 수년제 가치는 30이 되겠죠. 이렇게 가치 가산이 성립이 된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가치 가산이 성립된다. 그래서 A의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와 B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를 합치면 우리 회사 토탈 A 플러스 B의 수년제 가치는 30이다. 가치 가산이다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런데 내부 수익률법은요. 자, 내부 수익률법은 비율 갖고 따지는 거예요. 비율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가치 가산이 성립이 안 됩니다. 가치 가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아요. 비율과 비율은 더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A의 수년제 가치가 MPV가 10%예요. B의 수년제 가치가 20%입니다. 이렇게 합산을 하면 A 플러스 B의 수년제 가치는 30%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A의 수년제 가치와 B의 수년제 가치가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은 더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더해주려면 평균은 15%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근데 얘네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치 가산이 성립되지만 얘는 비율이기 때문에 가치 가산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결정 관련돼서는 뭐 문제풀이를 통해서 특수 의사결정, 일반 의사결정하고는 나오지 않겠죠. 시험 문제가. 그래서 단계 의사결정과 장기 의사결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단계 의사결정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특별주문을 수락할 건지 거절할 건지 변동비 고정비 따져서 대부분이 이 특수 의사결정하고 관련된 것들은 변동비가 많이 관련돼 있다. 고정비 일부와 이거 따지는 게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품 라인을 폐지할 건지 유지할 건지 이거는 이제 공헌이익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공헌이익 배웠죠?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헌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 이거랑 관련돼서 이제 제품 라인 폐지할 건지 유지할 건지 이 문제가 나옵니다. 부품을 자가 제조할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구입할 건지 얘도 마찬가지. 부품을 자가 제조할 건지 외부에서 구입할 건지 다 변동비예요. 다. 그래서 특수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원가들이 나오는데 이 여러 가지 원가들 중에서 관련 원가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뒤에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본 예산이 비할인 모형과 할인 모형이 있는데 비할인 모형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단순합니다. 회수기간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이 그렇다. 회수기간법은 수익성은 고려하지 않고 회계적 이익률법은 그래도 수익성은 고려한다. 할인 모형에는 수년제가치법이 있고 내부 수익률법이 있는데 수년제가치라는 것은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빼준 수년제가치 MPV가 0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수년제가치법이다. 금액으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치가산이 성립이 된다. 내부 수익률법은 자,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갖게 해주는 할인율을 갖다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수년제가치가 0이 되게 해주는 할인율이다. 비율 갖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가치가산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상당히 뭐 내용도 많고 이론 복잡합니다. 그건 이제 그런 내용들은 그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재경관리사 수준에서는 자, 요 정도 이론에 이제 문제풀이 통해서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보시면 충분히 시험 보시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사결정에 관련된 이론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